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방문자 패턴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뭐 행위 패턴, 뭐 구조 패턴, 생성 패턴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웠었는데 오늘 이제 배울 방문자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위 패턴 중에 하나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지터 패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 오브젝트들이 어떻게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 상호작용에 대한 이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 상황이 있는지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객체를 이제 뭐 클래스를 이제 구현을 한다라고 이제 했을 때 만약에 뭐 우리가 뭐 파일 구조를 좀 모방을 해서 이런 파일 구조를 좀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본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 파일들이 그냥 뭐 파일 자체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디 구조로 이제 들어가 있어서 이제 뭐 폴더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로 나타나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일 구조, 뭐 폴더 구조 이렇게 같이 한번 구현을 해본다라고 이제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는 뭐 단순하게 뭐 이름만 출력한다라고 이제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이름만 출력하는 기능이 필요하지도 않겠죠. 이게 뭐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파일이 어떤 폴더에 이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폴더 밑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이제 폴더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뭐 파일들이 이렇게 좀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이제 폴더 구조, 파일 구조를 이제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제 구조 문제 상황을 이제 가정을 해본다라고 이제 할게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뭐 이 폴더 안에 뭐 크기는 뭐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은 이제 뭐 이 트리 구조의 트리 출력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 파일에 폴더에 어떤 파일들이 들어가 있는지 뭐 이런 구조를 이제 출력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뭐 예를 가지고 압축 같은 기능들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연산을 이제 추가한다라고 이제 했을 때 이게 연산이 들어갈 때마다 이 파일이랑 폴더 클래스 내부에 메소드를 계속 추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폴더에 이제 뭐 내부 파일들이 있을 때 뭐 크기를 계산한다라고 하면은 이거 포르프 돌리고 뭐 리컬시브로 돌리고 뭐 폴더 안에 폴더가 있으면 그것도 포르프 돌려가지고 리컬시브로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반복을 해야 되면은 결국에는 지금 요 밑에 있는 클래스들처럼 계속적으로 이제 기능들이 추가가 돼야 된다라는 이제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스터 패턴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인 구조가 있을 때 이 객체의 구조와 객체의 동작을 분리할 수 있는 행동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우리가 기존에는 이 오브젝트 안에 구조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즉 이제 폴더라면은 이 안에 뭐 파일을 관리할 수 있는 구조체가 뭐 자료 구조 같은 게 있어야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이제 구조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능들도 뭐 이름을 출력하고 사이즈도 출력하고 압축도 해야 되고 뭐 나중에 뭐 복사 뭐 붙여넣기 뭐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면은 이 클래스 자체가 엄청 비대해진다라는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지터 패턴은 결국에는 이러한 폴더의 구조를 나타내는 클래스 따로 그 다음에 이 동작을 나타내는 클래스 따로 즉 우리가 기존에 파일이라는 이 클래스를 하나 가지고 있었다면은 얘를 이제 파일 구조 클래스 하나 그 다음에 뭐 파일 뭐 기능 클래스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기능과 구조를 분리해서 구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비지터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객체의 구조는 내가 한번 만들어 놓으면 변할 일들이 잘 없어요. 기능이 추가가 된다라고 해서 구조가 변하게 되면은 이거는 구조를 잘못 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객체를 설계할 때에는 이 구조를 먼저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능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고정이 돼 있어서 변경 가능성이 되게 낮아요. 하지만 여기에 적용되는 새로운 연산들 있죠. 연산들은 기존의 클래스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이제 외부에서 확장하기 위해서 구현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제 유지보수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가장 큰 핵심 아이디어는 결국에는 데이터 구조는 이제 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내부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게 첫 번째 이제 전제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자주 바뀌는 이제 연산들 있죠.
행동들, 액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비지터의 외부로 분리를 해서 유연하게 관리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지터 패턴을 결국에는 왜 사용하느냐, 이 목적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이 행동들을 이제 새롭게 추가하기 위해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클래스에 메소드를 추가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구조와 행위를 구체적으로 분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조와 행위를 전체적으로 분리를 해서 서로 다른 클래스로 가져가고, 만약에 내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구조 자체는 변하지 않게 하는 게 이 비지터 패턴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는 곧 코드의 응집도를 높일 수 있고요. 불필요한 클래스 수정으로 인해서 오류의 가능성을 낮춰요. 결국에는 내가 구조로 바뀌고 행동도 바뀌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걸로 할까요? 파일을 이제 붙여넣기 기능을 추가한다라고 했을 때 이 폴더의 구조가 전체적으로 바뀌게 되어서 다른 함수에 영향을 주게 되면은 그 함수도 수정을 해줘야 돼요. 이러면은 이제 되게 코드들이 꼬일 수가 있겠죠. 나는 분명히 코드 한 줄 바꿨는데 전체적인 기능이 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런 이제 연결성들이 높은 코드에서 크게 발생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디자인 패턴을 배우는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는 이러한 코드의 응집력을 낮춰가지고 내가 함수 하나를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함수, 다른 클래스에 영향을 주지 않게 설계하는 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이제 디자인 패턴을 사용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비지터 패턴은 이 구조와 행위를 분리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편하고 쉽게 코드를 구현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픈 클로스드 프린시펄 OCP라는 원칙이 크게 준수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 객체 구조 자체는 우리가 변경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행동들을 추가를 하면서 함수 또는 여러 가지 클래스들을 붙여놓게 되는데, 이때에는 구조는 우리가 수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연산의 확장에는 열려 있어가지고 우리가 구조에 대해서는 닫혀 있고요. 연산의 확장에 대해서는 열려 있는 이러한 편리한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비지터 패턴의 큰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중 디스패치를 지원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실행 시점에서 엘리먼트 객체 타입하고 그다음에 비지터 객체 타입을 이제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건 구현하는 방식에 따라 조금 다른데, 이런 객체들의 타입을 반영해서 연산이 호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따 코드 보면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지터 패턴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첫 번째, 엘리먼트라는 녀석이 이제 하나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엘리먼트는 방문될 수 있는 객체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래프를 이제 그려가지고 이 그래프를 방문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방문할 수 있죠. 옆으로 넘어가서 방문할 수 있고 다시 돌아와서 또 방문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의 방문들을 이제 방문이 될 수 있는 대상들 있죠. 이러한 대상들을 우리가 엘리먼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파일 폴더 구조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방문이 대상에 될 수 있는 녀석은 무엇이 있느냐라고 이제 보면은 우리가 폴더 이제 방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폴더 밑에 있는 이제 폴더도 방문할 수 있어요. 즉, 이러한 폴더 구조들은 다 방문할 수 있는 대상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또한 폴더 밑에 파일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일들 자체에도 이제 방문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비지터 패턴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방문이 대상이 되는 구조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묶어가지고 구현을 하는 게 좀 더 편리하겠죠. 왜냐면 우리가 리커시브 또는 포루프를 돌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타입은 동일해야 돼요. 즉, 폴더든 파일이든 기본적인 타입은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통적인 인터페이스, 엘리먼트라는 방문 대상이 될 수 있는 객체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방문 대상을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면은 좀 더 좋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엘리먼트들을 하나 만들어 두고요. 그 다음에 accept라는 이 메서드를 이제 반드시 구현해야 된다라는 게 이 비지터 패턴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우리가 이러한 객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문될 수 있는 객체,
이제 뭐 폴더 구조 있습니다. 이 폴더 구조를 방문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문을 하는 그 방문자가 있겠죠. 그럼 방문자를 우리가 비지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뭐 방문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지터가 방문을 했을 때 이 객체가 이 엘리먼트가 수행할 수 있는 함수를 accept라고 정의를 해서 얘를 반드시 구현하도록 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비지터예요. 이 비지터는 엘리먼트를 방문을 해서 수행할 무언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비지터 패턴은 엘리먼트의 타입별로 이제 오버라이드된 메소드들을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즉, accept된 이 녀석을 가져와가지고 이 accept를 실행했을 때 어떠한 기능을 수행할 것인가, 이거를 내가 직접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우리가 이 비지터 패턴에서는 방문 대상이 되는 엘리먼트가 존재해야 되고요. 이 리커시브하게 계속 순회를 할 비지터라는 애가 존재를 해가지고 어셋 함수를 계속 실행을 시킬 거예요. 계속 실행시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디자인 패턴에서, 이 비지터 패턴에서 중요한 엘리먼트들 크게 세 가지예요. 엘리먼트 요소, 그 다음에 비지터 방문자, 그 다음에 어셉트 메소드가 있어서 이러한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특정한 노드에 이 비지터가 이제 방문을 했어요. 여기는 이제 엘리먼트예요. 엘리먼트에 비지터가 방문을 했을 때 이 엘리먼트에 대해서 accept라는 함수를 이제 비지터가 실행을 한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패턴이 비지터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이 비지터라는 이제 인터페이스를 하나 정의를 할 거예요. 우리가 파일 폴더 구조만 있기 때문에 파일에 대한 이 비짓, 그 다음에 폴더에 대한 비짓, 얘를 이제 직접적으로 구현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방문 대상이 되는 엘리먼트를 이제 직접적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먼트에 비지터가 방문을 하게 되면은 accept라는 함수를 실행시킬 거예요. 네, 이 실행하는 이 함수 대상을 우리가 accept라는 함수로 이제 실행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이 엘리먼트 클래스를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 파일 엘리먼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폴더 엘리먼트가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파일이랑 그 다음에 폴더는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폴더는 폴더 안에 폴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네 둘은 방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엘리먼트라는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받아서 지금 구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생성자는 뭐 알아서 이제 구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ccept라는 이제 메소드를 상속을 받아서 이 비지터라는 애가 이제 들어왔을 때 어떠한 걸 실행시킬 거냐. 즉, 우리가 이 구조 자체에는 행위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행위를 구현하는 것 자체는 다 비지터에다 맡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큰 개념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엘리먼트라는 클래스가 이제 존재할 거예요. 네, 여기서 파일 엘리먼트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뭐 폴더 엘리먼트라는 게 존재할 수 있어요. 자, 이 내부에서는 우리가 결국에는 이 구조에 대해서만 정의를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모든 행동들 있죠. 행동들은 우리가 이 비지터라는 이 클래스 내부에서 이제 행동들을 이제 정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이나 폴더가 이제 비지터가 방문했을 때 실행되는 녀석은 이 비지터에다가 다 맡겨놓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지터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 엘리먼트에서는 구조만, 그 다음에 이 비지터에서는 행동만 구현하는 그런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 accept 메소드는 기본적으로 이 비지터에 있는 비지 폴더라는 거를 실행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행동들은 이 클래스 내부, 즉 엘리먼트 클래스 내부에 구현되어 있지 않아요. 오로지 이 비지터한테만 구현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지터 클래스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비지터 클래스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사이즈 칼큘레이터라는 우리가 컨크리트 클래스를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네임 프린터라는 이 컨크리트 클래스를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비지터라는 거를 상속을 받아서 이제
직접적으로 구현이 된 그런 클래스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지터는 결국에는 어떤 녀석을 수행을 하느냐라고 보면은 이 파일 구조에서 사이즈를 계산해서 지금 토럴 사이즈에다가 사이즈를 계속 더하는 그런 뭐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일 이름을 출력하는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즉 얘네들은 바로 기능을 이제 구현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기능을 직접적으로 구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엘리먼트에 대해서는 그냥 구조에 대해서만 지금 보면은 이 폴더 구조에서는 이 하위, 지금 children이라는 하위 구조에 대해서 지금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파일에서는 이 이름과 사이즈에 대한 구조를 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는 모두 비지터한테 맡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지터는 이 하나의 부모 클래스를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기능들이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파일의 이제 사이즈를 이제 계산하는 기능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비지터 내부에다가 구현하는 게 아니라 이 비지터를 상속을 받아서 파일 사이즈를 구현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내가 만약에 뭐 트리 구조를 출력하는 함수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뭐 구조 출력이 필요한 기능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에 따른 또 클래스들을 하나씩 만드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또 다른 기능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또 그냥 새로운 이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새로운 기능을 할당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기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이 클래스들을 개별적으로 이제 만드는 구조를 이렇게 우리가 비지터 패턴에서의 생성 구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기능을 추가하더라도 이 클래스와는 상관없는 새로운 기능 클래스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한테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든 코드들이 에러가 날 일도 없고, 만약에 얘를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클래스들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좀 더 편리한 기능 구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뭐 기능을 구체적으로 이제 예시를 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파일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폴더 안에다가 이러한 파일들을 담아놨어요. 즉 이제 닥스라는 이 폴더 안에 이제 파일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제 a.txt 그 다음에 뭐 b.txt라는 파일이 두 개가 있는 이런 구조로 여러분들이 만드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 비지터라는 애를 선언을 해가지고 이제 뭐 생성자로 이제 만들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folder.accept라는 이제 기능을 이제 실행을 시켰어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위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요거 이제 좀 지워보고, 아이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폴더에 accept라는 게 이제 실행이 됐어요. 네. 지금 보면은 이 폴더에 이제 폴더 엘리먼트라는 거에 accept라는 게 이제 실행이 됐습니다. 그럼 뭐가 실행되는지 볼게요. 폴더 엘리먼트에서 이제 실행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 accept라는 게 실행이 되면은 이 비지터라는 애를 받아가지고 비지 폴더라는 거를 실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비지터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녀석이 들어왔냐? 사이즈 비지터라는 게 들어왔어요. 즉 사이즈 칼큘레이터라는 함수에서의 이제 비지 폴더라는 함수가 이제 실행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사이즈 칼큘레이터 안에 있는 비지 폴더가 이제 실행이 될 겁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 폴더 엘리먼트 있어요. 이 폴더 엘리먼트에서 이제 얘는 그 타입스크립트에서 for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폴더에 이제 children을 계속 돌면서 즉 이 child의 accept를 실행을 할 거예요. 자, 밑에서 이제 그렸던 그림들 이제 닥스라는 폴더 밑에 이제 얘는 폴더예요. 폴더 밑에 이제 a.txt라는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b.txt라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처음에는 얘에서 이제 방문해서 실행을 할 겁니다. 이제 비지 폴더가 이제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비지 폴더가 실행이 되면은 얘가 실행이 될 건데, 자, 얘는 for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
폴더 밑에 있는 차일드, 즉 a.txt, b.txt를 순환을 하면서 이제 얘가 실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파일이에요, 파일. 이 파일 구조로 다시 가게 되면은 얘도 똑같이 이 비지터의 비지 파일이라는 거를 실행하게 되어 있어요. 즉 this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파일 구조에서 어셉트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사이즈 칼큘레이터에서의 비지 파일이 실행이 될 거예요. 네. 왜냐면 여기 지금 비지 파일이라는 함수가 실행이 직접적으로 되고 있죠. 그래서 비지 파일이 실행이 되면서 이 total 사이즈에 이제 현재 파일의 사이즈를 더해주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이 닥스로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이 닥스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 닥스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사이즈 계산을 위해서는 밑에 있는 녀석들을 이제 순회를 하면서 이제 사이즈를 더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있는 이제 차일드 엘리먼트, 여기가 이제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실행이 되면서 이 파일 사이즈를 이제 더해주게 될 겁니다. 여기에다가 더해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포르프를 계속 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3번이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실행이 되면서 똑같이 사이즈를 이제 또 한 번 더해 줄 거예요. 즉, 이 함수는 총 2번이 실행이 됩니다. 이 함수는 총 2번이 실행이 될 거예요. 언제? 2번과 3번이 실행될 때 한 번씩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 파일 A라는 사이즈, 그 다음에 B라는 파일의 사이즈가 토럴 사이즈에 더해지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실행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비지터라는 이 사이즈 비지터라는 애가 이 폴더도 들어가 보고 얘도 들어가 보고 얘도 들어가 보고 이렇게 지금 리컬시브한 구조로 계속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정확히는 리컬시브가 아니라 이터레이티브한 구조로 이제 모든 자식들을 방문하면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이제 파일들의 사이즈를 더해 가지고 이제 가져와서 이 출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지터 패턴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의 공통된 이제 이 파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폴더도 그렇고 공통된 엘리먼트로 묶어가지고 구조에 대한 내용만 엘리먼트에서 정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행위 자체는 모두 비지터에서 구현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비지 파일을 했을 때 사이즈를 더하는 이 행위들 있죠. 이 행위들을 각각 이제 비지터에서 각자 구현을 하는 구조다. 그래서 지금 이름 출력하는 거 얘도 지금 이 비지터에서 각자 구현이 돼서 출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구조를 가져감으로써 우리가 좀 더 편리하게 구현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비지터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지터 패턴에서의 이제 왜 사용했을 때 좋냐라고 이제 하면은 연산 추가가 용이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지터라는 이제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얘를 상속받아서 기능을 계속 추가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자, 이 기능을 추가한다라고 이제 하더라도 내가 이 기존 코드에 영향을 줄 일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엘리먼트 클래스는 따로 만들어 놨죠. 이 기능을 추가한다라고 하더라도 얘의 구조가 변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 구조가 변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 자체 설계를 잘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잘했을 때에 우리가 이런 이제 비지터들의 새로운 기능을 추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코드에 영향이 절대 없고요. 기존의 구조를 만들어 놓은 클래스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산 추가, 삭제가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책임 분리가 확실하게 되어 있어요. 즉 우리가 이 행위라는 이제 비지터 패턴, 그 다음에 구조라는 엘리먼트, 즉 이 행위와 구조가 직접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제 데이터 구조와 연산을 확실하게 분리할 수 있는 SRP가 충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연산의 캡처가 가능한 거예요. 즉 우리가 구현하려고 하는 기능들은 각각의 클래스마다 기능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조 분리, 행위 분리, 즉 클래스의 인캡슐레이션, 앱스트랙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지터 패턴을 왜 사용하느냐라고 이제 보면은 이런 이제 장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단점들도 몇 가지 있긴 합니다. 단점들은 이제 요 위에 제가 적어놨을 건데 이제 새로운 데이터 타입 추가가 되게 어려워요. 즉 내가 이미 만들어진 구조를 수정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기능을 추가하다가 새로운 요구사항이 있어서 구조를 변경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비지터들까지 싹 다 뜯어 고쳐야 된다라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지터 패턴은 내가
뭐 처음부터 설계를 잘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설계를 잘 해놓으면은 내가 코드를 수정할 일, 내가 뭐 비스터를 수정할 일들이 많이 없기는 하지만 이런 이제 단점들도 있기 때문에 이 비스터 패턴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설계 자체가 정확해야 된다. 설계를 잘해야 된다라는 이슈가 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웹에서 프론트엔드에서는 특히나 돔에서 이 비스터 패턴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이 웹에서 디자인 패턴을 구현을 할 때 이 비스터 패턴을 사용하면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돔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리커시브하게 계속 반복되는 구조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뭐 div라든지 인풋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얘네들을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묶어놓고 활용하면 좀 더 좋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백엔드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뭐 AS 트리, 특히나 트리 구조에서는 이 비스터 패턴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뭐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 등에서도 우리가 비스터 패턴을 사용해서 구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에서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특히나 뭐 AI,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쪽에서도 이제 CSV나 XML 같은 이제 반복적인 데이터 처리들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이제 비스터 패턴을 적용을 하면은 좀 더 편리하고 쉽게 구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이 비스터 패턴은 결국에는 데이터 구조와 연산을 분리하는 행동 패턴이에요. 구조와 연산을 분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비스터 패턴을 구현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론트엔드를 구현을 할 때 이런 이제 디자인 패턴들을 적용을 하면서 구현을 하는 게 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조와 연산을 분리해서 내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이 비스터 패턴의 큰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OCP, 그 다음에 SRP, 책임 분리, 그 다음에 뭐 연산 확장, 뭐 이런 것들에 큰 장점이 있으니까 비스터 패턴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디자인 패턴들을 구현을 해보실 건데, 뭐, 요런 이제 비스터 패턴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여러분들이 그 파이널 프로젝트 할 때 있죠. 선 프로젝트 할 때 같이 넣어서 구현을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요런 이제 비스터 패턴도 같이 한번 활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비스터 패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